이번 시간부터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능,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전문 프로그램. 근데 비교적 용량이 작고 자료실 같은 데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러한 용량이 작고 자료실 같은 데서 공개 자료실에서 쉽게 다운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버에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버에스트라는 것은 주로 컴퓨터 설정 내지 컴퓨터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는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에버에스트 버전 같은 경우는 2010년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에버에스트를 쓸 때 가장 에버에스트가 유용하게 쓰여질 때가 어느 때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윈도우를 다시 깔 때 드라이버를 재설치해야 되잖아요. 윈도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는데 요걸 갖다가 설치를 할 때 보통 보면은 카드에 랜카드나 아니면 사운드 카드 이런 카드에 보면은 칩셋이 있어요. 칩셋에서 RTL8139라든지 이렇게 붙어있는 조그만 칩셋이 있어요. 이 칩셋의 이름, 코드명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여기 바로 확인해서 드라이버를 검색을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다운받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에버에스트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칩셋에 적혀있는 코드명, 제품의 이름, 카드 이름을 확인하시지 않으시고도 카드의 드라이버 이름을 확인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윈도우 검색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티션 매직이라는 것은 윈도우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보면은 윈도우 파티션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파티션 이런 식으로 업무 파티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파티션을 초기에 윈도우 인스톨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분할을 하셔서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윈도우를 까실 때는 가능하지만 한번 윈도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윈도우 내에서는 특별하게 파티션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은데요. 파티션 매직을 사용하면은 윈도우를 재설치하지 않고 있어도 그냥 지금 이런 윈도우 XP라든지 아니면 비스타, 윈도우 7 이런 윈도우가 깔린 상태에서 그대로 파티션 분할, 파티션 크기 조절, 사이즈 조절, 파티션 병합, 그리고 포맷 같은 것들
이런 파티션에 관련된 작업을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다시 까시지 않으셔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알람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왜 좋냐 하면은 수십 개의 알람을 스케줄에 맞춰서 알람을 정해 놓고서 그 알람 그 스케줄대로 알람을 울릴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때에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될 때 이러한 작업이 굉장히 다반사일 때 이 알람 플러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10분 단위로 뭘 체크를 해야 될 때, 아니면 뭐 1시간 단위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될 때, 근데 그 시간을 딱딱 지켜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뭐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쓰신다면은 일일이 매 시간마다 요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짜증나죠. 근데 요 알람 플러스를 쓰시면 수십 개의 알람을 한번 지정해 놓으면 따로 설정을 하실 필요 없이 다양한 옵션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의 업무에 또 이것도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람 플러스 같은 경우도 차후에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핫키라는 게, 영어로 핫키라는 게 뭐죠? 그렇죠? 단축키를 말합니다. 단축키. 여러분들이 조금 컴퓨터를 좀 잘 쓰시려면은 컴퓨터 고수가 되시려면은 단축키에 능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이게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마우스 작업을 많이 합니다. 마우스 작업은 아무래도 커서를 갖다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클릭하고 메뉴 클릭, 항목 클릭,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시간도 많이 들고, 이런 작업이 많아지다 보면은 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 유저로서 거듭나시려면은 핫키를 많이 자주 쓰셔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불구하고, 그래픽 프로그램이 됐든 뭐 저작 프로그램이 됐든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단축키를 여러분이 섭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윈도우 기능상에도 단축키를 부여해서 쓰실 수 있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간과 에너지 낭비 없이 빠른 작업, 원터치로 작업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가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갖다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단축키를 꼭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고, 단축키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축키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핫키라는 것은 특정한 커맨드 명령을 갖다가 단축키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도 단축키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세부 옵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4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자료실, 신파일이나 네이버 같은 자료실에 가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명을 갖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에버이스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버이스트. 자, 에버이스트 같은 경우는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컴퓨터의 정보, 세부 정보, 컴퓨터 마더보드, CPU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랜 카드라든지 사운드 카드의 칩셋을 보시지 않고서도 드라이버가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카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여기에서 요거를 따라 클릭을 해주세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PCI, PNP 오디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자, 요게 바로 장치,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의 이름입니다. 사운드 카드의 코드네임. 요걸 갖다가 복사를 하셔서 드라이버 자료실에 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 드라이버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이 초기에 윈도우를 가셨을 때 또 이렇게 드라이버 이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카드 같은 경우도 PGI HP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장치 설명이 되고 있죠. 요걸 갖다가 복사를 해주셔서 여기 NVIDIA 지포스 요것이 지금 드라이버가 깔려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이버가 깔려 있지 않아도 장치의 정보, 카드의 칩셋의 정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에버이스트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보시면은 요약을 눌러주시면은 컴퓨터의 개괄적인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머더보드 전원 관리를 보시면은 전원 관리에 관한 값과 속성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센서에서 센서 그 메인보드나 아니면 카드 같은 데 보면은 센서가 달려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센서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더보드의 온도계 같은 경우는 센서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온도,
뭐 케이스 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센서로 작동이 되는 것이죠. 이거 CPU ID라고 해서 뭐 현재 CPU ID 메모리 관련 정보도 나와줍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가상 페이지 파일, 가상 메모리, 자 그리고 뭐 스와프, 총 메모리의 용량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자, SPD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현재 어느 메모리 슬롯에 꽂혀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DIMM2, DIMM4 이 슬롯에 꽂아두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또 보시면은 뭐 카드의 속성이라든지 설치된 드라이버의 네임, 이름, 카드 제조사,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 내려받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요 웹페이지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즈 장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어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장치의 속성에서 드라이버에 관한 세부 내용이라든지 자원이라고 해서 현재 어떤 IRQ에서 요 카드가 꽂혀 있는 요 IRQ에서 요 카드를 쓰고 있는지, 어떤 포트를 쓰고 있는지, 자,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벤치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벤치마크란 것은 벤치마크에서 CPU 퀸 눌러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CPU의 속도를 상대 비교해 줍니다. 보시면은 요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초창기의 CPU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보시면 CPU 클럭스부터 머더보드, 요 CPU에 이런 마더보드에 이런 CPU를 장착을 해서 썼을 때의 성능을 나타내주는 그런 CPU와 마더보드의 결합의 상대 비교, 성능 비교를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정도로 해서 에버에스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써주시면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 번쯤 인스톨을 해주시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파티션 매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티션 매직, 현재 노턴 파티션 8.0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파티션의 병합, 분할, 파티션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러한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요 피크 테스트 요 탭에서 다 쓰실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은 요 부분이 현재 디스크 하드 디스크 정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자 이렇게 470기가 짜리 하나 하고 160기가 짜리 하드 디스크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량 정보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470기가 같은 경우는 D하고 E 드라이버로 나눠주고 있고 D 같은 경우는 뭐 18,000MB, E 같은 경우는 45만 메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용량 정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각 디스크에 딸린 파티션의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저는 부트용이라고 해서 자, D 파티션을 만들었고, 요거는 지금 NTFS 파일 시스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파티션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NTF 파일 시스템이고, 자 지금 요만큼 사용하고 있고, 요만큼 중에서 요만큼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정보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머리 로지컬 정보가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리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파티션으로 부팅을 할 때 꼭 프리머리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팅 파티션이 아닐 때는 로지컬로 설정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파티션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create와 new partition 같은 경우는 디스크에다가 새로운 파티션을 만들 때 쓰는 그런 항목입니다. 눌러주시면은 자 어떤 디스크의 파티션 작업을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거고요. 1번 디스크로 DE 파티션이 분할되어 있는 이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Where to Create라고 해서 Select the location on the disk where you like partition create. 여러분들이 새로 파티션을 만들 공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Before the boot용이라는 것은 자 Before the boot용 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새로운 파티션을 만든다라는 것이고, After the boot용 but before E 420 이것은 이 사이에다가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고, After E 426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 자리에다가 새로운 파티션을 만든다, 뭐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이 다음 여기에다가 파티션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은 자 take space from which partitions 해서 어떤 하드 디스크로부터 새로운 파티션의 용량을 저장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를 선택하라,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 같은 경우는 D 이 두 개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 두 파티션 모두에서 남는 공간, 여분 공간을 끌어 쓰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자, 다음은 새롭게 만들게 될 파티션의 정보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 파티션의 용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라벨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든 파티션의 레이블 정보,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파티션 같은 경우 프라이머리하고 로지컬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부트 할 때 쓰는 파티션이고, 로지컬은 뭐 자료 보관용 정도의 용도로 쓴 파티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D가 지금 프리머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E가 로지컬로. 그래서 보통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프리머리가 하나로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로지컬은 뭐 여러 개가 되어도 되는데, 프리머리는 하나로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로지컬로 옵션을 두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 NTF로 해서 하겠습니다. NTF, 그리고 기존 도스 형식의 파일 시스템 FAT32, 리눅스 파일 형식인 리눅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윈도우 XP를 쓰기 때문에 NTF를 쓰고, 드라이브 레터라는 것은 새로 만들 파티션의 드라이브 문자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로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현재의 파티션과 적용이 된 이후의 파티션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지금 만약에 제가 파티션을 만들게 되면은 이 부분이 새로 파티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F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F. 자, 그래서 피니시를 해주시고 잠시 기다리신 다음에, 자, 잠시 좀 기다려 주세요. 자, 피니시를 해주시고, 자, 보시면은 apply the changes that are pending, 이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이걸 갖다가 클릭을 해주시면은 윈도우가 재부팅이 되면서 파티션이 이렇게 새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reate backup 파티션을 보겠습니다. 백업 파티션 같은 경우는 새로,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자, CH라고 파티션이 두 개가 있죠. 근데 C 파티션의 백업 파티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때 쓰는 것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create backup 파티션입니다. 자, 눌러주시고, 디스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백업 파티션의 아까하고 뭐 동일한 그런 내용이죠. 백업 파티션의 위치 애프터 H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어떠한 공간으로, 어떠한 파티션으로부터 백업 파티션을 만들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두 개 다 설정을 해주시고, 백업 파티션의 용량, 라벨, 뭐 마찬가지 옵션이라서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install another, 이것도 생략을 하고요. 사이즈 파티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의 파티션의 크기를 재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디스크를 우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select partition 해서 파티션의 크기를 다시 재조정할 파티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보시면 요 current size라는 것은 현재의 파티션 용량을 말하는 거고, minimum size라는 것은 최소 요 파티션이 가져야 할 용량, maximum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용량입니다. 요거를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자, 남는 공간을 어떠한 파티션에 줄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고, 자 보시면은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정보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요거 지금 사이즈를 좀 이런 식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파티션의 사이즈가 재분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거의 다 나머지 항목은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Tools, 옵션 메뉴에 Tools라고 있습니다. Create Risk Disk라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Create Risk Disk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잘못해서 망가뜨렸을 때, 그러니까 부팅이 안 될 때 복구용 디스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쯤은 꼭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라는 것이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변수에 의해서, 환경 변수에 의해서 그 윈도우가 부팅이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스크 디스크를 하나쯤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티션 매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알람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람 플러스를 보시게 되시면은, 자, 살펴보시면은, 일단, 뉴 알람에서 여러분들이 알람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자, 새로 알람을 만드는 이름, 뭐, 기상시간, 일어나세요. 이렇게 쓰고요. 메시지를 적어주시고, 타임은 여러분들이 일어날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춰주시고, 요일까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리피트 같은 경우는 매 분마다, 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자, 미디어를 보시면은, 스탠다드 비프라는 것은 비품을 컴퓨터에 내장 스피커의 비품을 들려줍니다. 보시면 요거를 높여주시면 좀 고주파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은 mp3라든지 웨이브 파일을 지정된 알람 시각에 재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지정된 알람은 이렇게 요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람의 이름, 알람의 적용되는 날짜와 시간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알람을 하나의 스케줄로 예를 들면은 자, 지금 6시 30분 이렇게 단순한 알람을 맞췄는데 7시, 8시 30분, 9시 20분, 11시 20분 이런 식으로 좀 알람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파일로 갖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메뉴 보시면은 세이브 에스라고 해서 이런 알람의 스케줄을 일정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픈해서 그 알람 그 스케줄 파일은 다시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재활용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알람 플러스 플러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핫키 X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핫키 XP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축키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단축키를 몇 개 지정을 해뒀는데요. 자, 여시게 되시면은 새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지정하고 싶다 하시면 add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커서 깜빡깜빡 거리면은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커맨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경로, 파일 경로라든지 명령어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파라미터라는 것은 파라미터 옵션, 실행 파일의 파라미터 옵션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프리오리티라는 것은 점유율입니다. 작업 점유율, 프로세스의 점유율을 아이들, 노멀, 하이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가지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